이 영상은 퇴사를 종용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퇴사를 추천드리는 유형을 따로 정리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대기업을 다닌 지 4년차. 전 매일 아침 눈 뜨면서 신기한 느낌을 받게 돼요.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명예나 커리어 때문이 아니라 저는 생존을 위해 대기업을 갔어요. 당시 제가 집안 가장이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경마를 한다고 연락을 끊고 집을 나갔고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났어요. K 장녀인 제 머리엔 하나밖에 없었어요.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 이 집은 내가 일으켜야 한다. 23살 4월쯤 중소기업에 첫 취업을 해요. 첫 연봉이 1,900만 원이었는데 전 정말 만족했어요. 정기적으로 월급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우리 집에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월급 170만 원 중 100만 원씩 적응을 하는데 티끌 모아 티끌이더라고요. 그래서 연봉을 올리려고 대기업을 가기로 다짐했죠. 퇴근 후 영어 공부와 면접 준비를 몇 개월 해요. 그리고 운 좋게도 원하던 회사에 붙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평범한 직장인이 온라인으로 먹고 살기까지 더 많은 시행착오를 구경하실 수 있어요. 대기업 취업 후 인생이 바뀌긴 했는데 전 대기업 들어가기 전에 따돌림 당할까봐 엄청 걱정을 했어요. 대기업에 화려한 사람들이 많다던데 진짜 많더라고요. 다들 유학 경험은 기본이고 해외에 건물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아버지가 대학 교수이거나 가족이 의사이거나 등등. 다행히 저의 동료들은 모두 좋은 분들이었어요. 전 제 일에 자부심이 있었고 심지어 재밌기까지 했어요. 제가 영어는 부족하지만 영어로 일을 했는데 그렇게 3년은 정말 즐겁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업무량도 많았지만 나름 즐거웠고 제 일기장에 업무를 어떻게 더 잘할지 적기도 했어요. 당시 전 회사가 멀어서 자취를 했는데 본가랑 회사 근처 자취방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생활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월급 중 일부는 집에 생활비로 주지? 근데 집에 가면 아무도 없지. 집안일도 못하겠지? 업무량은 상당하지. 그래서 자취생활이 싫어서 본가 근처에 다른 대기업으로 이직을 합니다. 근데 대기업을 두 군데밖에 안 다녀보긴 했지만 이 회사도 되게 큰 회사였거든요. 연봉, 복지, 네임밸류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는데 아침마다 출근이 너무 지겹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회사를 꿈꾸다. 그 무렵인 2018년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요. 제게 충격을 준 문장이 있었어요. 인생은 금요일 오후에 시작해서 일요일 오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보니 언젠가부터 제 인생이 하고 싶은 일 10%를 위해 하기 싫은 90%의 일을 견디는 것으로 채워지고 있더라고요. 또 예전에 같은 분야 전문가분이 회사에서 강연하실 때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공감했고요. 그래서 전 그때부터 막연히 퇴사를 꿈꾸게 됐어요. 방법이 없나 생각하면서 출근길에 유튜브도 보고 블로그도 봤는데 디지털 노마드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거 하면 출근을 안 하면서 돈을 번다더라고요. 약간 사기 같은데 좋겠다 생각은 했죠. 찾아보니 네이버 카페에 디지털 노마드 강의가 있길래 엄청 고민한 뒤 처음 강의를 들었어요. 왜 고민했냐면 강의가 100만 원이었거든요. 전 사기일까 싶어 심지어 이거 사기 아니죠? 하고 묻기까지 했던 흑역사가 있습니다. 사기일까봐 강의 듣는 건 가족들한테도 비밀로 했고 친구한테 말했더니 그런 거 사기니까 믿지 말라고 절 한심해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 인생에서 100만 원 정도는 날려도 큰일 나진 않겠다 싶어서 일단 들어봤어요. 온라인으로도 먹고 살 수 있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 전환점이었어요. 오프라인 4주차씩 진행되는 수업이었는데 전 거기서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페이스북 제휴 마케팅을 배웠어요. 완전 신세계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아, 세상에 꼭 오프라인에서만 돈 버는 법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신기한 게 매주 과제가 있었는데 수업 듣는 분들 중 실행을 해보는 분들은 2% 정도더라고요. 저도 2%였는데 전 진짜 하라는 대로 스마트 스토어 개설도 하고 물건 떼와서 팔기도 하고 애드센스 블로그 승인글 준비하래서 준비도 했어요. 그때 회사랑 병행하느라 너무 시간이 부족해 잠을 줄이니 몸살도 났고요. 블로그로 구글에서 수익을 내려면 구글의 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 승인이 처음엔 제가 4개월이 걸렸고 3-4번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으로 구글 애드센스로 500원을 벌었던 때 너무 신기하고 이거 되겠다 싶은 확신이 생겼어요. 그때가 대충 직장생활 7년 반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렵 정말 많은 고민 끝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저의 가능성을 딱 1년만 시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참고로 퇴사날도 야근하는 것이 K 직장인의 상도덕이죠. 퇴사 일주일간은 계속 야근을 했었습니다. 2019년 8월에 전 퇴사를 했고 1년 안에 회사 밖에서 뭘로든 100만 원 수익을 내면 다시 회사로 돌아가지 말자고 저와 약속을 했어요. 목표가 100만 원이 아니고 가능성을 100만 원으로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5개월 후인 2020년 1월 28일에 100만 원 달성을 합니다. 정말 기뻤고 그 이후 몇 년간은 티스토리 블로그로 대기업 월급보다 많은 수익을 냈어요. 전업으로 블로그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큰 실수를 했어요. 리스크 분산을 안 하고 너무 하나의 파이프라인인 블로그에만 올인했던 거였어요. 상업적인 블로그는 가끔 숙청을 당하거든요. 근데 제 블로그도 그렇게 죽으니까 수익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또 이때 제가 실거주용 빌라를 샀었는데 코로나 때 아파트 자산이 증식하는 걸 보니까 아파트를 못 산 게 아쉽더라고요. 당시에 보니까 얼추 살 돈도 모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소원이던 아파트를 매매했고 앞으로도 아파트를 또 사면 좋지 않을까? 근데 살려면 대출이 필요하겠지? 해서
회사를 한 번 더 들어가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회사를 다시 한 번 들어갔던 이유는 대출뿐만은 아니었고 부업을 한 개만 굴리는 게 너무 불안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도 첫 번째 퇴사 때 저는 이걸 시즌 1의 퇴사라고 부르는데 이때와는 달리 제 뒤에는 든든한 부업 소득도 함께하고 있었죠. 그래서 2년 동안의 부업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한번 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부업에 올인하지 말자. 회사를 다니면서 부수익이 존재하니까 출근길도 즐겁더라고요. 월급이 꽤 많은 편이었는데도 수동적 소득으로 월급의 몇 배 수익을 낸 달도 많았고요. 물론 매달 그랬던 건 아니지만요. 그런 달에는 회사 생활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물론 회사 일도 재밌었고 열심히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의 수익을 자랑하는 건 초보나하는 거라는 생각에 절대 티내지도 않았고요. 사실 그때는 부업에 손을 안 대도 알아서 돈을 벌어주더라고요. 블로그를 거의 제가 2년 동안 전업으로 했었으니까 누적으로 수익이 좀 쌓이기도 했어요. 참고로 제가 AI 없이 순 노가다로 글 1100개를 썼던 경험담은 링크로 달아두겠습니다. 근데 회사를 몇 년 다니다 보니까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으니 한 번은 지하철에서 공황장애가 정말 세게 왔어요. 또 많은 기회들이 왔는데 회사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거절하는 것도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저는 1년간을 고민하다가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책을 읽으면서 퇴사를 할지 말지 점수를 매겨봅니다. 특히 가장 두려운 게 뭐냐는 그 책의 질문에 집 대출금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가는 게 제일 두려웠는데 그럼 그냥 팔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퇴사 결정. 점수를 매겨보니까 확실히 결론이 나더라고요. 10년이나 회사를 다녔는데도 고민이 드는 거라면 회사 생활이 나랑 안 맞는 걸지도 모른다. 하루라도 젊을 때 회사 거 말고 내 거를 하고 싶다. 지금이야 젊지만 나중에 잘릴 텐데 그때 가서 준비하느니 그냥 지금 나와서 빨리 준비하자는 생각을 했어요. 시즌 1의 퇴사 때 한 부업에 올인해 실패했던 것처럼 더 많은 실패를 빨리 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만회할 수 있는 자산인 젊음이 있으니까요. 하다가 망하면 다시 회사에 돌아가자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90% 이상의 확신이 있거든요. 여태 제가 너무 오프라인이라는 세계만 보고 살았기에 온라인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고 싶어요. 퇴사를 시즌제로 얘기하자면 시즌 1 퇴사 때는 늘 불안하고 일희일비했는데 시즌 2인 지금은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저는 성공을 한 사람은 역설적으로 실패의 누적이 남보다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실패를 10번 한 사람보다 100번 한 사람이 오히려 성공의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께 퇴사는 절대 감정과 충동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100% 후회합니다. 철저히 이성으로 결정하세요. 전 대기업을 2번 퇴사했지만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책 없이 퇴사하지 마세요. 저는 부업으로 월급보다 몇 배 벌던 것을 1년 이상 지속했지만 무서워서 퇴사를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성으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무서워했던 이유 중 하나가 건보료 폭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미 계속 가입제도 같은 걸 활용하시면 낼만하고 집 대출금도 완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갚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래에 해당하시면 퇴사를 고려해봐도 괜찮다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공유합니다. 1. 회사 밖에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멘탈이 무너져요. 2.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 3. 타인의 눈치를 안 보는 편이며 귀도 얇지 않다. 4. 내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5.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뭔지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다. 6.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편이다. 7. 실행력이 있다. 8. 절제력과 의지력이 있다. 9. 회사 간판 등 명예보다는 자유가 더 소중하다. 10. 6개월치 비상금이 있다. 퇴사는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퇴사 얘기는 제가 몇 번 더 할 거라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재택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